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는 안전이 아니라 자유를 잠식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온라인 범죄가 국경을 넘나들며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인구직 사기, 스미싱, 로맨스 스캠에 이르기까지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이 온라인 공간을 악용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재산을 넘어 삶과 존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시민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는 게시물이나 댓글에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자는 제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실명 공개가 아니며 익명성은 유지된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발언이 어떤 조건과 맥락 속에서 평가되는가 역시 자유의 핵심 요소입니다. 접속 국가 표시제는 발언의 내용보다 발언자의 위치를 먼저 보게 만드는 구조를 제도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그 가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해외에서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은 의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 유학생, 이주민, 난민, 망명자들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거나 불신받을 것을 우려해 스스로 침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발언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사실상 디지털 공간에서의 국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승인하는 셈입니다.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정당한 시민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이 한국인인데 어쩌고저쩌고 오해에 대한 의견을 달았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 조선족이지, 이거 중국인이지 라면서 비판하거나 얘기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얘가 어디 사는 누군데 이따위 소리를 해 라는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실효성 측면에서도 접속 국가 표시제는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미 어디에 산다, 어디에서 이 말을 한다라는 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국제범죄 조직은 VPN이나 프록시 서버, 국내 서버 경위 접속 방법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미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기고 있습니다. 위치를 손쉽게 오해하고 있어요. 접속 국가 표시가 범죄자를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는 기술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제 범죄자는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잘 숨고 일반 사용자들만 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반 사용자들의 접속 국가만 그대로 노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빈대잡자고 초가상간 태우는 거죠.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자동 기록 보관 의무가 결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시체계의 확장입니다. 공산당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데 이런 일을 이제 와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현재는 접속국가 정보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도는 언제든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있던 제도가 없어지는 건 쉽지 않아요. 통제하고 감시를 맛을 본 정권에서는 없애지 않습니다. 세금을 한번 올렸다가 확 내리는 정권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국가, 내일은 접속 시간, 모레는 접속 이력과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어떻게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최소한의 정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감시의 문을 여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하고 안이한 선택입니다. 또한 접속 국가 표시제는 온라인 범죄의 책임을 국가와 플랫폼이 아닌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입니다. 온라인 범죄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 관리의 부실, 국제 공조의 부족, 수사 역량의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접속 국가 표시라는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인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쉬운 규제를 선택하고 어려운 구조 개혁을 회피하는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적 기준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보호는 국제 인권 규범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다뤄지고 있어요. 접속 국가 표시 의무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는 국내 이용자의 정보 접근법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의 비용은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온라인 범죄 대응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대응이 자유를 희생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막지 못하는 규제를 위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안전과 자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는 그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발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시가 아니라 새롭게 이름표를 달을 게 아니라
더 정교한 수사 역량과 국제 공조, 플랫폼의 책임 강화입니다. 자유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자유를 지키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 범죄들을 플랫폼은 나 몰라라 하잖아요. 마당을 깔고 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그 판 안에서 광고를 하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살인사건이 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또 나 몰라라 합니다. 플랫폼들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자유를 지키면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라는 것은 그 방향과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